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후조리 도와주러 갔다가 지옥을 경험한 70세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담입니다. 70세 순옥 씨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충격적인 목소리, 산후조리 도와주러 온 시어머니를 향한 악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다음날 새벽 5시, 순옥 씨는 짐을 싸서 조용히 사라져 버렸어요.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옥은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손주의 100일을 앞두고 며느리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낡은 유리병 5개에 정성스럽게 담은 참기름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순옥은 참기름병을 하나씩 신문지로 곱게 감싸며 마음속으로 며느리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때 보던 그 예쁘고 상냥한 모습 말이에요. 이거면 혜진이가 좋아할 거야. 순옥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기른 시금치와 무, 배추까지 정성스럽게 씻어 보따리에 담았어요.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기른 것들이라 잎사귀에 벌레 먹은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건강한 증거였죠. 순옥은 보따리 3개를 꾸리고 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순옥은 무거운 보따리들을 양손에 들고 시외버스에 올랐어요. 2시간 반의 여행 동안 순옥은 창밖 풍경을 보며 손주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100일이 다 되어가는 작은 생명체를 품에 안을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 진우가 보내준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예뻤죠. 순옥의 돌아가신 남편을 꼭 닮았다고 진우가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또 버스로 갈아타기를 2번. 순옥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높다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모습에 순옥은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순옥에게는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순옥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만날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을 맞이했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아들의 모습에 순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에서 무거운 보따리들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무거웠죠? 이걸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안쪽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혜진이 달려나왔어요. 혜진은 마치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양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혜진아, 괜찮다. 손주 보러 오는데 이 정도야. 순옥이 며느리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진우야, 어머니 집 안방에 갖다 놓고 와. 진우가 보따리 3개를 양팔에 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걸음걸이가 조금 휘청거렸어요. 진우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멀어지자마자 혜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사 같던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이 순옥을 훑어보았어요. 혜진은 순옥이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골에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혜진이 순옥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순옥은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반가워했는데 말이에요. 혜진은 현관 신발장 위에서 물티슈를 꺼내더니 순옥이 잡았던 자신의 손등을 그 자리에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 꼼꼼하게 문질러댔어요. 그리고는 그 물티슈를 바로 옆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순옥의 가슴에 뭔가 서늘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실 때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혜진이 팔짱을 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골 흙먼지가 아기 호흡기에 치명적이라고 의사가 그러던데요. 순옥은 자신이 입고 온 남색 카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온 옷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어요. 그저 오래된 옷이라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죠. 순옥의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나오는 진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은 번개처럼 다시 미소를 지으며 순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차가운 모습은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편하시게 안방 내어드릴까요? 혜진이 진우를 바라보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진우가 거실로 나와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혜진이 말이 많네요. 어머니, 안방에서 쉬세요. 아니다, 괜찮다. 거실에서도 충분해. 순옥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저는 회사 가봐야겠어요. 어머니, 혜진이랑 편하게 지내세요. 진우가 정장 재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잘 모셔드려. 물론이죠. 어머니랑 하루 종일 수다 떨면서 재밌게 지낼게요. 혜진이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스럽게 말했어요. 진우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더니 거실 구석을 가리켰어요. 바닥에 얇은 요 한 장이 초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기서만 계세요. 혜진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다른 곳은 돌아다니지 마세요. 순옥은 혜진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어요. 거실 한복판도 아니고 구석진 곳에 놓인 요는 마치 개나 고양이 자리 같았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주가 보고 싶어 아기 침대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재빨리 순옥 앞을 가로막으며 양팔을 벌렸어요. 외부인 차단이 원칙이에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 할머니인데.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든 뭐든 외부에서 온 사람은 다 외부인이에요. 혜진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100일도 안 된 손주를 보러 왔는데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니 말이죠. 순옥의 눈에 서운함이 가득 찼지만 혜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아기 젖병 소독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순옥이 가져온 보따리를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미역은 중금속 검사 안 된 거라 못 써요. 혜진이 순옥이 정성스럽게 말린 미역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바다 오염이 심해서요. 혜진은 그 미역을 싱크대 하부장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요. 순옥이 새벽부터 깨끗한 바닷물에 담갔다 말렸다 하며 정성을 들인 미역이었는데 말이죠. 순옥의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참기름도 어디서 짠 건지 모르겠고 혜진이 참기름병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유통기한도 적혀 있지 않고요. 순옥이 직접 깨를 볶고
기름을 짜서 만든 참기름이었습니다. 첨가물 하나 없는 순수한 참기름이었는데 혜진에게는 그저 출처 불분명한 음식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혜진아, 그건. 순옥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순옥은 거실 한복판에서 짐가방도 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혜진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아들을 만나러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순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장 바지에 다리미 주름이 반듯하게 서 있었고 넥타이를 매는 손길도 익숙했어요. 순옥은 거실 구석 요 위에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혜진이랑 편하게 지내세요. 진우가 현관에서 구두끈을 묶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요. 혜진이 거실로 나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어머니랑 재밌게 보낼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순옥을 향해서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혜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시선이 순옥을 훑어보았어요. 혜진은 한마디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까지 들렸죠. 자물쇠를 채운 거였어요. 순옥은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만 들렸어요. 순옥은 요 위에서 일어나 몸을 폈습니다. 밤새 딱딱한 바닥에서 자느라 온몸이 뻐근했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렸죠. 10시가 되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혜진이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감히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어요. 어제 혜진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았죠. 목이 말랐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정수기에서 물 한 잔만 따라 마시려고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찬장 손잡이마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주방 기구 사용 금지. 순옥은 그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컵을 꺼낼 수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순옥은 손을 공중에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정수기 컵에서 물을 받아 마셔야 했죠. 그런데 그 컵도 너무 작아서 목마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순옥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요 위에 앉았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니 11시였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아침도 굶게 생겼네요. 순옥은 가져온 보따리에 과자라도 있나 싶어 뒤져봤지만 혜진이 어제 다 뒤져놓은 상태라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정오가 넘어서야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왔어요.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는데도 예뻤습니다. 혜진은 순옥을 보더니 짜증스럽다는 듯 혀를 찼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혜진이 마치 순옥이 있는 게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으로 배달 주문을 시작했어요. 샐러드 하나요. 드레싱은 발사믹으로 해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배달원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주문을 마친 혜진이 순옥을 흘끔 보더니 말했어요. 노인분들은 소화 안 되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혜진이 쌀쌀맞게 말하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알아서 챙기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죠.
주방은 사용 금지라고 해놓고 어떻게 알아서 챙기란 말인가요? 순옥의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혜진이 나와서 샐러드를 봤더니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싱싱한 야채와 닭가슴살이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순옥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혜진이 샐러드를 다 먹고 나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혜진이 마치 순옥이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순옥이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방 사용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혜진은 빈 샐러드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옥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옥은 정수기로 가서 물을 한 컵 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빈 뱃속으로 들어가니 더 서글펐습니다. 오후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순옥은 거실 소파 밑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책이나 신문도 없었어요. 그저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질 뿐이었죠. 순옥은 집에 있는 텃밭이 생각났습니다. 이맘때면 가을 배추를 솎아내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3시가 지나고 5시가 되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혜진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순옥은 감히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졌을 때였어요.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혜진이 뛰어나왔습니다. 마치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를 끌어내어 거실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어머니, 잠깐 비켜주세요. 혜진이 순옥이 앉아있던 자리에 청소기를 들이댔습니다. 순옥은 황급히 일어나서 한쪽 구석으로 피했어요. 혜진은 거실과 주방을 부지런히 청소했습니다. 걸레질도 하고 식탁도 닦았어요. 마치 진우가 집에 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박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게 말이에요. 6시 30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혜진은 재빨리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여보 왔어? 혜진이 현관으로 달려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하루 종일 집안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랑 수다 떨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네. 혜진이 진우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안방에 박혀 있으면서 무슨 수다를 떨었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순옥은 진우를 바라봤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진우가 순옥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좋았다. 순옥이 겨우 대답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는 없었죠.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밥을 차렸어요. 그런데 순옥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낮에 순옥이 심심해서 혜진 몰래 씻어둔 쌈 채소가 보이지 않았어요. 쌈 채소는 어디 갔지?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 진우 쪽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위생 상태를 믿을 수 없어서 버렸어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작아서 진우는 듣지 못했어요. 혜진은 재빨리 씻어둔 채소들을 싱크대 배수구 쪽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성스럽게 씻어둔 채소들이 그렇게 버려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진우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진우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멀어지자 혜진이 식탁에 앉은 순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순옥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남의 집 살림에 손대지 마세요. 수준 떨어지게.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옥의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남의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기는 아들의 집인데 순옥에게는 남의 집이라는 거였어요. 순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혜진은 번개처럼 다시 미소를 지으며 밥을 퍼서 순옥의 공기에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혜진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밥이 정말 잘 됐어. 진우가 식탁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어머니 잘 챙겨드리네. 고마워. 순옥은 아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순옥은 입안이 써서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아서 자꾸 물을 마셔야 했어요. 순옥은 고개만 숙인 채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깨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진우가 아침 식사를 하며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혜진이 진우의 밥그릇에 김치를 올려주며 상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다고 하셔서 소일거리를 좀 드렸어. 혜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도 뭔가 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 순옥은 수저를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답답하다고 말했나요? 혜진과는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셨어요? 진우가 순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순옥이 입을 열려다 혜진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어요. 혜진의 눈빛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체면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야. 혜진이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시골에서 평생 바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시는 게 당연하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요. 어머니, 혜진이가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혜진이 벌써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진우가 출근하고 나자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 뚜껑을 열었어요. 젖은 빨래들이 그 안에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개서 말려주세요. 혜진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혜진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거실 한복판 바닥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젖은 속옷들과 아기 옷들이 바닥에 축축하게 널브러졌어요. 순옥은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바닥에 앉아서 하세요. 혜진이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빨래 건조대는 베란다에 있어요. 순옥은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농사일을 하느라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아 젖은 빨래들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껍질이 소파 옆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옥이 바닥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바로 옆에서 말이죠. 거기 얼룩 안 지워졌네요. 혜진이 순옥이 개고 있던 아기 옷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시 빨아야겠어요. 순옥은 그 옷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별다른 얼룩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혜진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못 봤네.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빨래 개기를 끝냈어요. 순옥의 무릎은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느라 뻣뻣해졌습니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이제 이거 좀 빨아주세요. 혜진이 자신이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순옥에게 건넸어요. 세탁기 돌리면 망가지니까 꼭 손빨래해서 다려두세요. 순옥은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만져보니 비싼 원단 같았어요. 실크 혼방인 것 같았죠. 화장실에서 하세요. 혜진이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욕조 말고 바닥에서요. 순옥은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았습니다. 세제를 조금 풀고 찬물에 옷을 담갔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때문에 손가락이 곧 시려워졌어요. 구부릴 때마다 아팠어요. 특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순옥은 이를 꽉 물고 빨래를 계속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혜진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빨래하고 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옷 한 벌 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순옥의 손은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찬물과 세제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순옥은 아픈 손을 감추려고 등 뒤로 숨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혜진은 또 자신만 먹을 음식을 주문했어요. 이번에는 초밥이었습니다. 순옥은 어제처럼 또 굶어야 하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에 혜진이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아기 목욕시킬 거니까 욕조에 물 받아놓으세요. 혜진이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 온도는 38도로 맞춰주세요. 순옥은 화장실로 가서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욕조가 꽤 컸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가며 온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혜진은 화장실 문 앞에서 온도계만 들고 서 있었어요. 더 뜨겁게 하세요. 아직 37도밖에 안 돼요. 순옥은 뜨거운 물을 더 틀었습니다. 물이 욕조에 가득 차는 동안 순옥은 쪼그리고 앉아서 온도를 확인해야 했어요. 허리와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됐네요. 혜진이 온도계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물 빼고 다시 받으세요. 한 번 더 해봐야 정확한 온도가 나와요.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받은 물을 또 빼라는 건가요? 하지만 혜진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욕조 마개를 뽑아 물을 빼고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응, 잘 지내고 있어. 혜진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랑 너무 잘 놀아주셔서 내가 편해. 지금도 아기 목욕 준비해 주시고 계셔. 순옥은 전화 내용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어요. 아기랑 놀아준다고요? 아기는 혜진이 안방에 데리고 있어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말이에요. 응, 어머니가 정말 손주 사랑이 대단하셔. 하루 종일 아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주시려고 해. 혜진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순옥은 물을 받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아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부려먹기 위한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한테 효도받고 싶으시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혜진이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에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롱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효도를 받으려면 이런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건가요? 순옥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오후 4시가 되자 혜진이 순옥에게 걸레를 건넸어요. 바닥 청소 좀 하세요. 아기가 기어다니는 곳이니까 깨끗해야 해요. 순옥은 또다시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온 집 바닥을 닦느라 무릎이 새빨갛게 되었어요. 혜진은 그 옆에서 과자를 먹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모서리 부분도 잘 닦으세요. 혜진이 이곳저곳을 지시했어요.
아기가 손댈 수도 있어요. 순옥의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했으니 당연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손목도 아파서 걸레를 짜기가 힘들었어요. 오후 5시 반이 되자 혜진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치마 벗으세요. 혜진이 순옥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곧 들어올 거예요. 거실에 가서 쉬고 계세요. 혜진이 마치 순옥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순옥은 거실 요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하루 12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일한 것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6시 정각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혜진이 진우의 가방을 받아들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랑 하루 종일 집안일 했더니 좀 피곤하네. 순옥은 혜진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자신은 하루 종일 부려먹어 놓고 마치 함께 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진우가 순옥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순옥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피곤해 보인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옥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알면 괴로워할 텐데 차라리 자신이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괜찮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순옥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주시려고 하셔서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꼭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순옥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더욱 그랬어요. 순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순옥은 거실 바닥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빨러 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큰 화분 뒤쪽에 검은색 물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진우의 스마트워치였어요. 언제 떨어진 건지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순행은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주워들었어요. 진우가 중요한 회의나 미팅할 때 음성 메모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었죠. 화면을 살짝 터치해 보니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박이야. 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완전 공짜 파출부야. 이렇게 쓸모 있는 줄 몰랐네. 순옥은 깜짝 놀라서 손에 든 스마트워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혜진이 지금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우 앞에서는 살살 녹여주니까 내 말이면 깜빡 죽어. 혜진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바보같이. 친정엄마로 보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들키면 곤란하잖아. 뭘 들켜?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며칠 더 굴리고 나면 계획 실행할 거야. 순옥은 혜진이 말하는 계획이 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동시에 손에 든 스마트워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한쪽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음 버튼이 자동으로 켜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조리 끝나면 노인네가 치매 기운 있다고 진우한테 밑작업할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어요.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소문내야지. 그러면 진우가 먼저 요양원 얘기를 꺼낼걸.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고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순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그 땅 명의는 언제 가져올 거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증여 서류 도장 찍게 만들 거야. 혜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바로 요양원에 쳐넣어야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 거야. 순옥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골의 땅과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구나요. 순행이 평생 모아온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요양원에 버리고 말이죠. 진우는 뭐래? 친정엄마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 혜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진우는 착해서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지 따를 거야. 내가 시어머니 치매 증상 있다고 슬쩍슬쩍 넣어주면 금방 넘어가. 순행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착한 아들의 마음을 이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진우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을 악용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을까? 친정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충분히 길들여놨어. 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무수리짓 하다가 재산 다 뱉어내고 가게 만들 거야. 깔깔깔. 혜진의 웃음소리가 마치 악마 같았습니다. 순옥은 전신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똑똑하지?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우 월급으로는 언제 집 장만하겠어? 시어머니 재산 가져오면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어. 그래, 우리 딸이 제일 똑똑해. 친정엄마가 딸을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땅만 해도 몇 억은 될 거야. 요즘 부동산값 올라서 더 비쌀지도 몰라. 혜진이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게다가 현금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평생 모은 돈이니까. 순옥은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이제 끊을게. 진우 곧 들어올 시간이야. 혜진이 말했어요. 응, 조심해서 해. 들키면 안 되니까. 알았어. 며칠만 더 기다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재빨리 스마트워치를 옷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안방에서 혜진이 나올 것 같은 기척이 들렸거든요. 순옥은 평소처럼 바닥 청소를 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뭐해요? 혜진이 순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차가웠어요. 청소하고 있었다. 순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혜진은 순옥을 잠깐 살펴보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혜진이 부엌에 있는 동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어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면을 터치해서 녹음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방금 전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어폰이 없어서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들어봤습니다. 혜진과 친정엄마의 대화가 그대로 들렸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완전 공짜 파출부야. 치매 기운 있다고 진우한테 밑작업할 거야. 요양원에 쳐넣어야지. 재산 다 뱉어내고 가게 만들 거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순옥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혜진은 여전히 진우 앞에서만 상냥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순옥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혜진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도 화장실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치매 밑작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요? 진우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혜진이 마치 순옥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와 혜진이 모두 잠든 것 같았어요. 순옥은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혜진이 싱크대 하부장에 처박아둔 자신의 보따리를 꺼냈어요. 순옥은 최대한 조용히 짐을 다시 쌌습니다. 가져온 참기름과 나물들을 다시 담았어요. 혜진이 버리라고 했던 것들이었지만 순옥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순옥은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첫 차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순행은 요 위에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혜진의 악독한 계획을 막아야 했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곳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어요. 순옥은 스마트워치를 꽉 쥐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4시 30분, 순옥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어요. 밤새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순옥은 요 위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며칠간 바닥에서 자느라 온몸이 결렸지만 오늘은 참아야 했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진우와 혜진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옥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보따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싸둔 짐이었지만 혹시 빠뜨린 게 있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혜진이 버리라고 했던 참기름과 미역, 시금치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순옥이 정성스럽게 기른 것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순옥은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안방 쪽을 바라보니 진우가 자고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방문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진우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증거를 남겨둬야 했습니다. 순옥은 거실로 다시 들어가서 소파 옆 충전기를 확인했어요. 진우의 핸드폰이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혜진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순옥은 스마트워치를 진우의 핸드폰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펜으로 글씨를 썼어요. 꼭 들어봐라. 순옥의 글씨는 평소보다 떨려 보였지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스마트워치 화면 위에 살짝 붙였어요. 진우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게 될 거였습니다. 순옥은 스마트워치 화면을 터치해서 녹음 파일 목록을 띄워뒀어요. 어제 혜진과 친정엄마가 나눈 대화 파일이 목록 맨 위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재생 버튼만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게 해둔 거였어요. 순옥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순옥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의 계획을 알고 나니 하루도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옥은 보따리 3개를 양손에 들고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순옥은 아파트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불빛이 차갑게 비쳐서 더 서글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순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순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고 간혹 청소차나 배달 오토바이만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걸으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자 첫 차가 왔어요. 터미널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순옥은 버스에 올라타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보따리들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네온 사인들이 아직도 번쩍이고 있었죠. 버스 안에서 순옥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혜진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무수리 취급을 당하며 하루 종일 부려먹힌 것,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의 악독한 계획까지 말이에요. 순옥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지만 곧 펼쳤습니다. 이제는 화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조카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성민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순옥의 재산 증여 관련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순옥은 전화번호를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성민아, 나다. 고모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 순옥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한테 넘겨주려던 땅이랑 집 증여 절차 당장 중단해라. 네? 갑자기 왜요? 서류 준비 다 끝나가는데. 성민이 놀라서 물었어요. 모든 서류 회수하고 증여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부 증여였는데 수증자의 망신행위가 확인되었다. 성민이 잠깐 조용했어요. 고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옥은 버스 안에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학대하고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도 있어. 이건 명백한 망신행위야. 정말요? 그럼 즉시 증여 철회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성민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다. 서류 처리 잘 부탁한다. 순행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할게요. 고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순옥이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순옥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혜진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거였어요. 이제 혜진이 아무리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도 소용없을 거였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려 시골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논밭과 야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익숙한 풍경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역시 자신이 살 곳은 여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오전 8시 버스가 시골 마을 어귀에 도착했어요. 순옥은 보따리들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고 맑았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죠. 순옥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여전히 좁았어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옥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비워둔 사이에 마당에는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순옥은 보따리들을 마루에 올려놓고 대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아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직 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옥은 핸드폰을 마루에 놓고 호미를 가져왔습니다. 마당에 자란 잡초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순옥은 잡초를 뽑으며 아들에게서 올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아침 7시 진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평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어요. 샤워를 하고 면도를 마친 후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실 구석에 깔린 요가 비어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머니의 보따리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는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에 계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건 아니겠죠? 진우는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충전기 위에 놓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스마트워치가 핸드폰 옆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꼭 들어봐라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스마트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보니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맨 위에 어제 날짜의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혜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 차림이었어요. 혜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도둑같이 도망갔나 봐. 혜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무책임하시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시다니. 혜진은 마치 순옥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 완전 공짜 파출부야.
스마트워치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진우 앞에서는 살살 녹여주니까 내 말이면 깜빡 죽어. 혜진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진우는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뭐야? 혜진이 당황하며 스마트워치를 가리켰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와? 진우는 혜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볼륨을 최대로 키웠어요. 혜진과 친정 엄마의 대화 내용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조리 끝나면 노인네가 치매 기운 있다고 진우한테 밑작업할 거야. 스마트워치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오락가락한다고 소문내야지. 이어지는 말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땅 명의는 언제 가져올 거니? 라는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증여 서류 도장 찍게 만들 거야. 그러고 바로 요양원에 쳐넣어야지. 진우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혜진의 목소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혜진이었어요. 평소 혜진의 목소리와 똑같았거든요. 그것 꺼. 혜진이 소리치며 스마트워치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진우가 시계를 높이 치켜들며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무수리짓 하다가 재산 다 뱉어내고 가게 만들 거야. 깔깔깔. 혜진의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혜진인가 싶었어요. 진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진우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진우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했어요. 혜진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엄마랑 그냥 장난친 거야. 혜진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혜진의 변명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장난? 진우가 혜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뺏는 게 장난이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혜진은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정말 장난이었다고. 혜진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혜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갑자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점점 야위어지는 모습, 무릎에 빨갛게 멍든 자국들, 힘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피곤해 하시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혜진이 어머니를 부려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우는 자신의 무심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진우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전혀 몰랐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과 혜진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진우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괴로워할까봐 참으신 거야.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계속 변명했어요. 진우야, 정말 오해야. 나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다고. 하지만 혜진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그만해. 진우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 진우는 혜진을 바라보며 이가 갈렸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악마랑 살려고 엄마를 그 고생을 시켰다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평생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진우는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진우야, 제발 들어봐. 혜진이 울먹이며 진우의 바지춤을 잡았어요. 나는 정말. 하지만 진우는 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진우가 소리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 손길 받기 싫어. 진우는 더 이상 혜진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큰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뒤따라와서 가방을 잡으려고 했지만 진우는 혜진을 밀어냈어요. 가방 놓고 가.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기용품들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우는 아기 침대로 가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아기는 아빠의 품에서 잠깐 칭얼거리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진우야, 아기까지 데려가면 안 돼. 혜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기는 엄마가 필요해. 하지만 진우는 혜진을 무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엄마야?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내 아이는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해? 진우는 아기를 안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진우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진우는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기회를 줬나? 진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진우야. 혜진이 복도까지 뛰어나와 소리쳤어요. 돌아와. 하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진우는 아기를 꽉 안고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혜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였습니다. 진우는 시골 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기를 조수석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서 정신이 없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이진우입니다. 진우가 핸즈프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 의뢰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진우가 회사에서 법무 관련 일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인지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혜진의 녹음 파일 내용과 어머니에 대한 학대 사실을 설명했어요. 증거는 확실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진우의 설명을 들은 후 심각하게 말했어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학대와 재산 갈취 목적의 계획이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내일 당장 소장을 작성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인이 시어머니를 학대한 정황이 명확하니까 법원에서도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줄 가능성이 높죠. 이틀 후 혜진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혜진은 등기 우편을 받아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소장에는 이혼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재산 갈취 목적의 유기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혜진은 급하게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우는 받지 않았어요. 혜진은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진우가 진짜 이혼 소송을 걸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정엄마는 당황하면서도 혜진을 달랬습니다. 진정해, 혜진아. 아파트가 공동 명의잖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어머니의 통장 내역과 아파트 구입 당시의 자금 출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구입 자금의 80%가 순옥의 증여금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이 자료들 보세요. 진우가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건데 그 돈으로 어머니를 괴롭힌 거였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부인의 지분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겠네요. 자금 출처가 명확하니까요. 순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카 성민이 순옥을 찾아와서 증여계약 해제 소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모, 며느리의 망신행위가 명확하니까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성민이 법률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악독한 계획을 세운 대가를 치러야지. 순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내 재산을 노렸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해. 일주일 후 혜진과 친정엄마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순옥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은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친정엄마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어요. 시어머님,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옥은 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마을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후 3시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옥은 진우가 보내준 큰 확성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순옥은 스마트워치를 확성기에 연결했습니다. 혜진과 친정엄마의 대화 내용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완전 공짜 파출부야. 확성기에서 나오는 혜진의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양원에 쳐넣을 거야. 재산 다 뱉어내고 가게 만들 거야. 혜진의 악독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한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마을 아주머니들이 분노했습니다. 순옥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마을 사람들의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혜진과 친정엄마는 회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확성기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어떡해? 다 들렸어.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서 나와 혜진과 친정엄마를 둘러쌌어요. 니들이 그 악독한 년들이구나. 마을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순옥이 그렇게 고생시켰으면서 뭔 얼굴로 여기 왔어. 아주머니들도 혀를 찼어요. 에이, 더러워. 저런 것들 보기도 싫다. 혜진과 친정엄마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빨리 나가. 우리 마을에서 썩 나가.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법원도 진우의 손을 들어줬어요. 진우가 단독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혜진의 면접권도 제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진우에게 전화로 알려줬어요. 축하합니다.
모든 게 원하시는 대로 나왔어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혜진은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어요. 위자료는커녕 아파트 지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소송에서도 패했거든요. 혜진은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용품들만 겨우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럴 수 없어.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혜진이 짐을 싸면서 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순옥은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쓰던 물건들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화장품과 옷가지들이었죠. 순옥은 그 물건들을 모두 모아서 마당 한복판에 쌓았습니다. 성냥을 그어서 불을 붙였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순옥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순옥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모든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불길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일주일 후 진우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과장님, 어머니 모시러 시골로 내려가야 해서요. 진우가 상사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가족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상사도 진우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죠. 진우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기와 함께 시골로 향했습니다. 아기 용품들과 자신의 짐을 차에 가득 실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진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시골 풍경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순옥은 아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직접 기른 시금치로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참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오후 3시 진우의 차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어요. 순옥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우가 아기를 안고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우의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순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어요. 이제 됐다. 집에 왔으니까. 순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품에 아기를 맡겼어요. 순옥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기 할머니가 이제 마음껏 안아주마. 순옥이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옥은 마루에 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어요. 진우야, 밥 먹자. 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시금치 나물, 김치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참기름에 버무린 나물들이 윤기가 났어요. 진우는 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밥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거든요. 엄마가 직접 기른 거야. 농약 한 방울 안 쳤어. 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우는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입 넘겼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 났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순옥은 아들의 손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순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밥이나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잖아. 순옥은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뺨이 움푹 들어가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 진우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제대로 효도할게. 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어요. 진우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이 이렇게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거든요. 며칠 후 순옥과 진우는 뒷산 땅을 살펴보러 갔습니다. 진우야, 여기서 유기농 농장을 해보자. 순옥이 넓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시 사람들이 건강한 채소 찾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제가 인터넷 판매도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서울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순옥은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농사일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도와줄 거였어요. 내년 봄에는 상추랑 배추부터 시작하자. 순옥이 계획을 세우며 말했어요. 천천히 늘려가면 돼. 진우는 어머니의 계획을 들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장 아저씨가 순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순옥이 참 잘했어. 그런 며느리는 쫓아내는 게 맞지. 마을 할머니들도 순옥을 칭찬했어요. 우리 순옥이가 여장부였네. 부려시 며느리 혼줄 제대로 냈어. 순옥은 마을 사람들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순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순옥의 이야기를 다른 마을에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악한 며느리한테 당하면 안 된다고, 순옥이처럼 해야 한다고.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순옥의 일상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를 안고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어요.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애기 예쁘다. 순옥이 아기에게 뽀뽀를 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장가 불러줄게. 순옥은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예쁘게도 잠든다. 아기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스르르 잠들었어요. 순옥은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손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천국 같았어요. 한편 마을에는 혜진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옆 마을 아주머니가 순옥에게 말해줬어요. 순옥아, 내 며느리 지방 어느 식당에서 설거지 일한다던데. 순옥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문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순옥의 마음속에서 혜진은 이미 남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순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순옥은 더 이상 혜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아들과 손주와 함께하는 현재가 더 소중했거든요. 저녁 무렵 순옥은 마당 평상에 앉아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갓 짠 참기름을 밥그릇에 넣고 간장을 조금 둘렀습니다. 파릇한 김을 올리고 참기름을 비벼서 한 숟가락 떴어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진우야, 밥 먹자. 순옥이 마루 쪽으로 소리쳤어요. 진우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엄마, 또 참기름밥 해주셨네요. 진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마을이 고요해졌어요. 순옥은 평상에서 참기름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3대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순옥은 숟가락을 놓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참기름 냄새와 함께 흙냄새, 벼 익는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지. 순옥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 순옥은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시골집의 저녁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순옥 씨처럼 당당히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진리입니다. 혜진의 악독한 계획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돌아왔죠. 진정한 행복은 남의 것을 탐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셋째,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이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우처럼 늦었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을 때 진정한 효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교모하게 숨겨도 악행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